있습니다. 스태프들하고 저희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제작사가 어제 해결했어요. 근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요? 하셨어요? 다음 공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선 왜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뮤지컬 햄릿이 지난달 관객이 입장한 상태에서 두 차례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당초 기술적인 결함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결국 임금체불로 인한 스태프와의 갈등 문제로 밝혀지면서 관객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는 오래전부터 한국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적폐청산 1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그 문제가 심각해져만 갑니다. 한국 공연계의 돌려막기식 관행과 임금체불,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은 국내 공연 시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 발생하게 됩니다. 제작사들은 관객들을 모으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지만 흥행에 실패할 경우 큰 재정적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작품의 수익금으로 이전 작품에서 발생한 빚을 갚아나가는 돌려막기식 제작 관행으로 인해 배우와 스태프들은 어쩔 수 없는 임금체불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작품을 해온 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이주연 씨. 연극 생활을 하며 때로는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에 대한 페이 1회차 페이를 아직 지금 못 받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못 받는 걸로 아예 그게 그냥 끝났어요. 대부분이 약간 열정을 많이 요구하는 그 인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행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행복하기 위해 연극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벽과 마주하다 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 같은 문제를 겪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된 신고 사건이 약 400여 건 되는데 그중에 한 80% 이상이 수익 배분 거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4년, 15년은 한 100건 미만이었고 누적이 이제 16년부터 100건 이상이 됐죠. 올해도 뭐 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150건, 200건 가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신고 건수는 공연계 예술인들의 깊어가는 한숨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연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까요?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월세들이 올라가니까 제작자 입장에서 제작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깎기가 쉬운 게 배우페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우페이가 계속 인건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지는 경우 같아요. 근데는 잘 되면 조금 더 많이 주겠다, 많이 챙겨주겠다,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제작자 입장에서도 작품을 버릴 수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버티기 싸움인 것 같아요. 계속 연출이나 제작하는 사람들은 다들 버틴다 그러거든요. 반복되는 악습과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높아지는 임대료에 그들 역시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이에 대비해 여러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한 다양한 복지 사업들, 그리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예술인 복지법도 연극계에 드리워진 그늘을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복지법이 존재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런 위기 앞에서 놓였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한계는 분명히 있죠. 이제 못 받으신 예술인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못 받은 출연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노동부처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이제 마련되는 이제 그런 거는 아직 현재에 있어서 그런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죠. 조금이 아니라. 이렇게 예술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비점이 많은데요. 법뿐만 아니라 예술인들 자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의 변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제작자나 극단 대표의 기본 인식이 좀 많이 결여가 있는, 경영적인 마인드는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요, 이제 신고 사건의 대부분이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사업주 조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거는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공연이나 연극이나 아직도 사람들한테 대중화된 예술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의 입장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자신의 권리조차 챙기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입장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예술인 신문고의 존재를 모르는 예술인들이 많고, 또한 예술인 신문고를 안다고 하더라도 선후배 관계나 또는 도제식 관계로 이루어진 좁은 예술 현장에서 이제 신고했을 경우에 평판을 우려한 예술인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술인이 정당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금 체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 향후 예술인 신문고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예술인 대상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예술 현장에서 수익 미지급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예술인만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형평성의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 법령 추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열정을 가진 직업 예술인. 그들의 순수한 열정에 비해 현실은 너무도 야박하기만 합니다. 돈 문제로 이쪽을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이 공고도 해주고 저희를 조금 더 현장에서 가까이에서 저희 목소리를 잘 듣고 거기에 반영된 좀 실효성 있는 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공연계에 감춰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시점입니다.